네, 안녕하세요. 노원내 대표 마을 라디오 노원 FM 지역의 발 딛고 서다 진행을 맡은 신유정입니다. 네,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데요. 이렇게 랜선으로라도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20년은 변화가 참 많은 해인데요. 노원 마을미디어 지원센터가 오픈 2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세요. 오늘부터 19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 4일간 2020년 노원 마을미디어 온택트 토크쇼 랜선회, 노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7개 마을미디어 단체들의 활동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다양한 이야기를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이야기, 노원 공동체 라디오 노원 FM의 활동을 만나보겠습니다. 노원 FM 지역에 발 딛고 서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누실 분은요, 2020년 노원 FM의 미디어 사업을 함께한 분들입니다. 노원 FM의 회원들은 올해 꾸준히 콘텐츠를 생산하고 지역의 4개의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미디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노원 시민대학과 찾아가는 청소년 민주 시민교육을, 도서관가는 지역 주민과 공개방송, 그리고 사서들과 함께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오도독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구술사 동아리 인생 다큐와 지역 어르신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인터뷰해 책으로 만들었고, 지역 복지관과 협약을 맺고 장애인식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모두 자랑하고 싶지만 주어진 시간도 짧고 코로나 상황으로 여럿이 모여 이야기 나누지 못하고 한 분씩 순차적으로 모셔서 2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더 홈과의 사업과 구술사 동아리 인생 다큐의 지역 어르신들의 역사 기록을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코너, 익숙함이 필요해 코너입니다. 노원 FM이 2020년 사회복지기관 더 홈과 함께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정이 자꾸 뒤로 미뤄졌지만 협약을 맺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1대1로 무장의 숲길을 걷고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했고요. 또 방송도 함께 하기로 했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더홈의 이경아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셀프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 사는 세상 더홈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이경아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 코로나 확산세로 장애인식 캠페인 방송 일정이 계속 미뤄졌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이런 기회가 생겨서 너무 다행이고요. 네네네. 네, 우선 더홈이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더홈은 예전에 천혜제어런이라고 명칭했던 곳이에요. 지금 이제 더홈이라고 이름을 좀 저희 고쳐 사용하고 있고요.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중계로 163에 위치되어 있고요. 사회복지법인 천혜원 산하하에 저희 더홈, 늘편한 집, 사랑샘, 보담터 이 4곳이 한 마당에 같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이 중계동에 75년부터 자리하고 있었고요. 저희 기관의 후원이나 자원봉사, 또 바자회 음악회 등으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더홈을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실 모르게 되는데요. 네네네. 1975년부터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긴 역사인데요. 시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저희는 사시는 분들이 무용고자이시고 또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분들이에요. 거의 95% 이상이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이분들의 집이에요. 그래서 평범하게 보통 사람처럼 살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시설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내에 후원이나 지원을 통해서 같이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원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고마우신 분들인데요. 주로 어떤 분들이 후원을 해 주시나요? 저희는 물품이나 식권 등으로 지역에서 나눔 가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가에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예. 또 이제 월에 5,000원, 10,000원씩 꾸준하게 후원해 주시는 CMS 후원자분들, 또 그리고 기업이나 단체에서 1년에 한두 번씩 방문하셔서 후원해 주시는 단체들, 다양한 분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여 방문도 없으셨고
네, 명절에 이럴 때 정말 썰렁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후원이 거의 매년에 비해서 반이 안 되는 네. 상황이라 좀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후원해주신 모든 물품이나 기금들을 투명하게 사용하고자 기부자의 권리를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유 있는 물품 같은 경우는 지역 안에서 저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안에 필요한 곳에 같이 배분하고 공유하는 것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도움도 받고 있고 또 나눔도 하고 계신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는데 그 노원구청에 장애인 분과가 네네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원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그 강서구 다음으로 장애인 수가 많더라고요. 네네네. 제가 잠시 이제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네네네네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장애인 인구수가 많은데 다른 정책이 있을까요? 저희가 장애인 분과가 구에서 다른 구에서 벤처마킹을 할 정도로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장애인 분과 네. 네. 장애인 분과에서는 매년 장애인날 기념식 하면서 벽지 박람회를 하고 있고요. 네. 연합바자회 그리고 음악회 또 다양한 행사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좀 못했다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노원구 청년님이 인권 친화 도시를 구현하시려고 올해 또 정책을 또 많이 세우셨잖아요. 네. 그래서 또 올해 복지구청장 상도 타셨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봤습니다. 네. 그래서 기타 모든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하여서 이런 행사에도 동참하고 계시고 또 이런 장애인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나눔이 어쨌든 많이 퍼지고 그러기 위해서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뭐 사업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평소에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평소에 저희가 그러니까 행사들을 매년마다 하고 있어요. 뭐 학생들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과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평상시 또 바자회라든가 또 음악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초대해서 그 인식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또 자원봉사를 많이 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수시로 교육하기 위해서 좀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볼런티어 스쿨이라든가 해서 봉사 전에 어떤 인권, 개인정보 이런 또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대해서 먼저 기초를 다진 후에 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체계화를 좀 하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무자로. 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네.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사실 좀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네.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이제 2020년 노원교육부재단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그걸로 저희가 학생 대상으로는 사실 줌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예정이고요. 코로나가 좋아질 것 같지 않아서. 매년 방학 되면 이제 보수교육에 볼런티어 스쿨이 진행됐었는데 올해는 좀 약간 특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는 2회 교육을 지금 진행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장애 비장애인분이 1대1로 이루어서 무장애 숲길 산책도 오늘 참여 같이 하셨잖아요. 같이 동참도 해주셨고 네,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할 때 5개 단체분이 활동하셨어요. 노원문화재단, 중계본동 주민센터, 또 사회복지회, 그리고 불암도서관. 네, 그리고 다 함께 5개 단체, 노원 FM까지 참여해 주셔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 노원 FM이 그 더홈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장애인 친구들하고 동네 한 바퀴 동행 산책이 있었잖아요. 덕분에 제가 그 영주산 무장애 숲길을 처음 가봤는데요.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이거는 동네 한 바퀴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장애에 대해서 경험이나 아니 만남의 기회가 사실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더움에는 지체장애인분도 계시지만 지적발달 장애인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과 같이 1대1로 무장애 숲길, 불암산 무장애 숲길과 영축산 무장애 숲길. 올해 저희가 노원구에 있으면서 숲길이 좀 생겨서 휠체어 장애인분들도 용이하게 산을 갈 수 있어서 참 그런 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 제가 즐거웠고요. 네네네. 친구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도란도란 산길을 걸으니까 굉장히 즐거웠어요. 밥도 같이 먹고, 막 이야기도 하고. 네네네.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장애인식 캠페인 방송을
장애인 친구들하고 함께 하기로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네. 방송을 못 하게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팀장님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아야 가까워지잖아요. 네, 그리고 네, 네, 친근해지고 그러면 뭐 그 차이를 잘 못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알아가기 위해서 강좌도 열었었다고 하셨는데요. 네네네. 강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11월하고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불암도서관의 협조로 불암도서관에서 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분을 좀 저희가 조금 모시기 힘들었던 두 분을 좀 모시게 됐는데 장애 여성 네트워크 대표이시고 인권상 대통령상을 타신 김효전 대표님을 좀 모셔서 네. 두 번의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의 교육 동안에 지역 주민들도 참여하셨지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좋은 기회를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역시 올해 또 인권상을 타신 김영수 대표가 진행을 하는데 날짜가 좀 계속 코로나로 미뤄지다가 네. 이번 주 토요일과 1월에 네, 아마 대면이 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일단 줌으로 네, 이번 주에 네.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네. 청소년들만 들을 수 있나요? 네, 이번에는 지역 주민 대상은 사실 아쉽게도 두 번의 기회로 네. 예, 종결이 됐고요. 네.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두 번, 아. 많게는 세 번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예. 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저는 그 김영수 대표의 세바시 강연을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그걸 들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네, 네, 네. 똑같이 그 인격적인 대우를 할 수 있는 그냥 도움을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을 네, 네, 해주는 네, 네, 그런 생각을 정말 할 수 있게끔 강연을 너무 잘 하시던데요. 이런 강의가 이제 아직 남았다고 하니까 청소년들은 실물로는 못 뵈지만 네. 랜선으로라도 꼭 네, 만나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 강의 준비 정말 잘해주셔서 예. 예, 강의는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이 또 사업을 통해서 또 차이와 차별, 예, 차이를 서로 존중하고 인정함으로 인해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좀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식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다름과 틀림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인식하면 더 좋지 않을까. 네, 네. 차이를 인정하는 저희 문화를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은 FM도 그런 그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주민들에게 꼭 한마디 하신다면. 네, 저희 더움에서 항상 받는 입장이었고 사실 또 후원을 또 지원받는 대상이었지만 저희가 올해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 작은 거지만 물건을 받아서 지역 주민들한테 코로나 극복 패키지 또 만들어서 나눔도 했었고요. 직원들이 또 아름아름 모아서 또 노원복지재단에 기금을 또 전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받는 대상이라기보다는 같이 나누는 대상으로 좀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희 또 더운 편하게 저희 지역 문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코로나19 좀 지나면 예, 자주 좀 오셔서 네. 같이 교류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서로 가진 걸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19년 말 등록 장애인이 총 인구의 5.1%로 한 해 10만 명 정도가 장애인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지적 장애인은 비율이 높으나 지속 감소하고 있고요. 발달 장애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다 다릅니다. 장애 비장애를 떠나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만나볼 분은요. 노원의 사람책 도서관 휴먼 라이브러리의 휴먼북들이 만나서 만들어진 구술사 체록 동아리 인생 다큐의 이경숙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지역의 역사와 지역 어르신의 인생을 기록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왜 노은 FM이 이 작업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매주 뵙다가 한참 동안 못 뵀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셀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역에서 같이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고 글을 쓰는 이경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그 청소년들과 함께 만들었던 책을 봤는데요. 그 모르고 지나갈 어르신들의 이야기와 동네 역사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저희 노원구는 정주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머물러 대를 이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노원구의 지형을 보면 이런 구술자 체록이라는 일이 꼭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여기 들어와서 상계동에 들어와서 산지 한 26, 7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개발이 된 다음에 들어와서 그런지 옛 모습이 어떤지 모르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지금도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모습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노원 정보도서관을 거점으로 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이야기를 인터뷰하고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유 내 이야기가 무슨 책이 되나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책이 되어 나오고 발간 발표회도 하게 되니까 되게 뭉클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의 인생도 같을 수 없고 다 나름대로의 역사가 있어서 소중하지 않은 게 없더라고요. 네. 작년에는 몇 분의 어르신을 만나셨나요? 네, 저희가 한 5분 그 휴먼 인생 다큐 동아리 선생님들이 12분 정도 뵀습니다. 그랬군요. 12분 정도를 배웠는데요. 네, 그분들 중에서 한 2분 정도가 인터뷰를 다 해놓고 안 내시겠다고 해서 10분 정도 내용을 실었었습니다. 네, 작년에도 책이 나왔었죠. 네. 근데 이제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특히 어르신들이라서 네.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진행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코로나가 계속 뭐 생물처럼 달랐잖아요. 맞아요. 괜찮았다가 단계가 높아졌다가 거의 좀 기적처럼 저희가 일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올해는 작년과 컨셉을 변경해서 한 지역을 정하고 그게 이제 상계오동입니다. 그래서 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인터뷰해서 그 지역의 변천사를 함께 기록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곳이 상계오동이었고요. 그 지역은 옛날에 그 개천이 아직까지도 흐르고 있고 북개천 밑으로 개천이 흐르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아직도 마을 제사를 지내는 간촌 마을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상계오동 제가 사는 동네거든요. 네. 수락산 아래 이제 공기도 좋고 네. 조용하기도 하고 그런 곳인데 네. 그 아파트가 80% 이상이잖아요, 노원구가. 네. 근데 이제 그 지역은 아직도 주택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네. 근데 아래로 개천이 흐르는지는 몰랐습니다. 어르신들을 쉽게 만나실 수 있었나요? 아니요. 특히나 어르신들은 또 면역력이 약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염려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5분이 인생 다큐라는 동아리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선도적으로 류영희 선생님께서 여러 번 미리 가셔서 뵈려고도 하고 그런 계획을 좀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하지만 어르신들 인터뷰하기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이제 당분간은 책을 가지고 먼저 우리들끼리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구술사에 맞게끔 역사, 그 다음에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책을 한 관련 도서를 4, 5권쯤 읽었고요. 그 다음에 전문 강좌도 열었습니다. 저희가 구술사 연구 소장님을 모시고 강좌도 열었고요. 전문 강좌의 내용이 인터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여기에 노원 FM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는 늦게나마 어르신들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네, 하마터면 못 뵐 뻔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정말 일정 기간 또 코로나가 수그러드는 기간이 있었고 정말 기적적으로 선생님 말씀처럼 기적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동아리 팀원들끼리 책을 읽고 인터뷰를 준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혹시 힘들었거나 즐거웠던 일, 네. 에피소드 한 가지 얘기해 주세요. 네. 코로나 중에도 그 노원 정보도서관의 휴먼 카페가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네, 그곳에서 저희들이 모여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생님들을 저희가 휴먼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뭔가를 소소하게나마 꾸준히 해오신 분들이었던 거죠.
처음 만나 뵀는데도 이분들이 분명히 내공은 있는 분들이신데 깊이가 있으셔서인지 저희들끼리 섞이는데 이물감이 없었습니다. 참 좋은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모임을 지속하는 중에는 이제 그런 일들도 있는 거죠. 집에 뭔가라도 뜨개를 해놨다거나 나눠 먹을 게 있으면 어느 날은 다들 갖고 오셔서 장터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코로나로 만약에 인터뷰를 못하면 이렇게 그냥 선생님들하고 따뜻하게 책 읽기 모임으로 남아도 좋겠구나 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네. 맞아요. 사람이 좋으면 하는 일이 힘들어도 맞습니다. 네, 그냥 슬슬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무엇보다 이제 어르신들 인터뷰 하시는 게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집에 계신 어르신들을 만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친해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의외로 어르신들이 이 자손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십니다. 혹시라도 우리들이 물건을 판매하거나 이상한 종교단체일까봐 자손분들이 만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고요. 근데 이제 그 류영희 선생님께서 지역에 오랫동안 이 간촌을 연구하고 만나뵌 어르신들도 또 있었어요. 그래서 아름아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방문하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처음 방문한 곳은 꽃집 할머니셨습니다. 이 꽃집 할머니는 가건물 같은 곳에서 장사를 오래 하셨는데 오래 장사를 하셔서 그런지 일단은 친근하게 처음부터 맞이해 주셨어요. 그리고 인터뷰 하시자고 정해놓고 간 것도 아닌데 자신의 이야기를 서슴없이 풀어주셨습니다. 할머니의 그 말씀의 모토는 그런 것이었어요. 내가 무슨 나쁜 일, 창피한 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자식들한테 살려고 떳떳하게 살았다고 하셨어요. 6.25도 겪고 전쟁통 어려운 시기에 남편분을 군에 보내고 자식들하고 살려고 하니까 사실은 안 해본 일들이 없으시죠. 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내가 부끄러운 게 없어 이렇게 되게 당당하셨어요. 그래서 연세가 80이 넘으신데도 맑은 얼굴과 총기 어린 눈빛이 기억에 납니다. 네. 다방면으로 막 노력을 하시고 만나셨는데요. 네. 그분 외에도 또 잘 만나 주시던가요? 아닙니다. 그 어르신들 중에는 아예 집에 계시는데도 배를 눌러도 분명히 옆에 그 철물점 할아버지께서 계신다고 했는데도 눌러보면 아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되게 토박이시고 오래 기획을 했으나 포기한 분도 계시고요. 네. 안타깝네요. 네. 대신에 이제 어떤 분들은 거기에 어르신들이 자주 모이는 미용실, 네. 야채 가게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를 가서 그냥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연치 않게 또 인터뷰어를 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을 올해는 그래도 5분 인터뷰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친해지는 과정이 있었네요. 네, 너무 맞습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네, 이제 그렇게 인터뷰해온 그 것들을 글로 옮기는 작업이 있잖아요. 근데 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인터뷰해온 것들은 각자 인터뷰하신 분들이 다 글로 옮기시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면 인간의 기억력과 메모에 한계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인터뷰 녹음기도 켜놓고 핸드폰도 켜놓고 다 이렇게 켜놓고 하는데 현장 상황이 없었으면 아무리 인터뷰 녹음기만 듣고는 사실 모르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인터뷰를 한 사람이 본인이 녹취를 풀게 됩니다. 이 녹취를 풀면서 인터뷰하면서 몰랐던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녹취를 풀고 나서 이것들을 함께 팀원들과 공유합니다. 공유하고 그 단계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전체 교정을 보고 인쇄소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게 끝이 아니고 또 전문가가 띄어쓰기, 이탈자 등의 교정을 보고 최종 교정본을 회원분들하고 나누어 읽고서 이제 오케이가 나면은 마지막에 인쇄를 넘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상계호동 어르신들의 5분 인생 이야기가 따끈따끈하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 책인데요. 책이 굉장히 막 예뻐요. 알록달록 예쁜데요. 네. 그 5분의 이야기가 그 어르신들이 되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희가 예전 같으면 발표회를 합니다. 출판 기념회도 해서 어르신들 모시고 다양하게 있었던 행사도 좀 둘러보면서 낭독도 좀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코로나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모실 수가 없었고 저희들끼리도 사실은 아직 모여서 책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류영희 선생님께서 요즘 되게 추운 칼바람에 다 집집마다 전달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예, 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장각공장 사모님께서는 너무 얘기를 잘 써줘서 고맙다고 직접 전화까지 하셨다 그래서 되게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네. 네, 이제 올해 강좌 진행할 때 사실 그 노원문화원을 새로 맡으셨던 관장님이랑 네, 팀장님이 와서 강좌를 끝까지 들으시고 네, 그다음에 막 그 격려도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 내년에도 이 작업을 계속 하실 건가요? 네. 기뻤던 거는 뭐냐면, 지역에 이렇게 구술사에 관심 많은 분들이 많았구나. 그때 우리들이 이제 강좌를 개최하니까 휴먼 카페가 꽉 찰 정도로 참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 그 노원 문화원 관장님께서 점심도 내셨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맛있게 네. 먹었죠.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문화원에서도 지역을 기록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강좌가 있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되고요. 이 동아리는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윤쌤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뷰가 아니더라도 계속 뵙고 싶은 네.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셨기 때문에요. 네. 예. 그리고 마을 분들을 만나면 네. 이렇게 힘이 되고 즐거워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해서 책으로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함께하고 있는 팀원들 이야기 잠깐 짧게 해주세요. 네. 저희가 모두 5분이신데요. 이제 지역에서 구술사하고 지역사를 연구하고 계속 책도 내시고 하시는 류영희 박사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글을 쓰는 분도 있고 우리 남영교 선생님, 그 다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해설하시는 김순숙 선생님, 네. 그리고 우리 미디어를 하시는 신정 선생님, 네. 그리고 나를 보는 글쓰기라는 치유 글쓰기를 하고 있는 이경숙입니다. 네, 선생님.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 인생 구술사 인터뷰를 왜 하고 계신지 그리고 왜 해야만 하는지 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큰 이슈나 유명한 분들의 이야기는 국가기록원에서 국가가 기록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이야기는 지역에서 기록해서 국가기록원으로 가지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언젠가는 누구나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개인의 인생사를 기록해 두면 다음 세대로 전해지게 되고 그 기록은 우리의 과거이고 그 바탕에서 현재가 만들어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왜 그 이야기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저희가 인터뷰를 끝내는 어르신 중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신나게 한 판 잘 놀았다. 전 그 네. 말을 듣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꼭 누군가가 상담소를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아주 오래전 기억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 속에서 당신의 얘기를 하나하나 시대순으로 오다 보면 울컥해서 우실 때도 있고 글썽이실 때도 있고 한숨 지으실 때도 있으세요. 그러면서 사실은 어르신 개인이 이런 구술사를 통해서 힐링의 시간을 가지시는 거. 네. 그래서도 사실은 이것이 누군가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개개인의 인생은 누구나 다 특별하니까 그래서 그 일생을 기록해주는 이 구술사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상설 이야기방이 꼭 만들어지면 좋겠고요. 네.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원 FM의 활동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노원 FM은 노원구의 마을 미디어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달려가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콘텐츠로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해지면서 더욱더 미디어로 만나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요즘은 아주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계시죠. 스마트폰 속의 팟빵 채널을 이용해서 노원 FM을 만나시고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노원 FM은 내년에도 미디어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잘 이겨내시고 추운 겨울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원 FM 신유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